그리고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고 되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막 이렇게 기어가지고. 제가 상경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입니다. 26세, 7세쯤 좀 더 전일 수도 있고요. 당시에 저는 방송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PD 공부를 할 때였어요. 아무래도 서울에 머물러야 할 일이 있다 보니까 매번 본가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서울에 거처를 잡다가 우연히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적수공권으로 상경한지라 짐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들,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노트북 가방, 이게 전부였어요. 집 구조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10년도 더 된 집이기도 하고 워낙 짧게 지내서 집 구조는 조금 부정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실이 조금 크게 그려진 것 같긴 하네요. 작은 방에 3단 매트랑 이부자리랑 옷가지를 두고 침실로 썼고 대부분의 작업은 거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올 때마다 늘어나기만 했던 서류 더미가 떠오르네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특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관이랑 욕실이랑 일직선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현관과 욕실문도 일직선상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현관문이랑 욕실문이랑 같은 선상에 있었던 건데요. 욕실에는 거울로 된 수납장이 벽에 붙어 있었거든요. 거울문 수납장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 수납장이 욕실문 바로 뒤에 붙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울문을 닫아두고 욕실문을 열어젖히면 바로 현관이 이 거울에 비쳐 보이는 구조였어요. 이사하고 한 사나흘쯤 된 날에 아카데미원들하고 미팅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일단 급한 건 마쳤으니까 오늘은 그만 씻고 자자 이런 마음으로 욕실로 가서 세수를 하려고 비누곽을 봤는데 비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누를 꺼내려고 거울문 수납장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비누를 꺼내고 무심코 문을 딱 닫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울문이 현관에 비쳐 보이는 구조였거든요. 문에 부착된 거울을 통해서 현관 앞에 서 있는 어떤 검은색 실루엣의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도 불분명했어요. 아무튼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전 놀랐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아직 이 집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못 보는 게 있나? 싶어서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그냥 이렇게 맨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거울 수납장을 봤는데 또 아무것도 없었고요. 야, 이제 내가 헛것을 볼 정도로 피곤하긴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내일하고 모레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좀 쉬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대충 씻고 방에 들어가서 벌렁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끽 소리가 나면서 스르르 제 방문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아까 덜 닫았나? 아니면 경첩이 좀 낡은 건가? 집이 좀 연식이 있는 집이긴 했으니까요. 근데 워낙 피곤하기도 했고 그래서 별 생각 안 하고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다다음날 쉬기로 다짐한 그 이틀 동안은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아카데미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체력, 정신력 모든 걸 쏟아붓고 그 집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힘을 쏟아붓고 난 뒤라 몸이 정말 천근만근이었거든요. 그날도 대충 세수만 하고 잠부터 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스스로 욕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이 비누는 꺼내둔 게 있으니까 대충 비누칠하고 씻고 나오는데 불사 거울문에 비쳐 보이는 현관에 그 실루엣이 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어린아이는 아니었어요. 키가 작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시 현관을 돌아봤죠. 근데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날도 밤에 자고 있을 때 어김없이 문이 이렇게 끽 하고 열렸지만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날도 진짜 너무 피곤했거든요. 문이 계속 열린다는 사실을 이렇게 부동산에 말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문을 꼭 닫아두지 않은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 열리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이게 시정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 뭐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일이 제법 있는 편이긴 했지만 앞서 있었던 그런 날들처럼 그 정도로 피곤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료들이랑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촬영된 클립을 따서 뭐 컷 편집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효과도 넣어보고 뭐 텍스트 효과도 넣어보고 이러면서 편집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울 때쯤이었어요. 그날은 조금 일찍 집에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래도 뭐 날은 이미 저물어 있었고 그날도 뭐 다른 날보다 덜 피곤할 뿐이지 그래도 꽤나 피곤하긴 했었거든요. 간만에 샤워도 하고 그러니까 몸이 순식간에 나른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날은 그 거울을 통해서 실루엣이 보였는지 확실치는 않아요. 그날 실루엣을 거울을 통해서 본 기억이 없긴 합니다. 그날도 이제 샤워하고 딱 이렇게 작은 방에 누워서 눈이 감기려고 딱 하는데 역시나 문이 끽 열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분명히 문을 닫았고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문을 이렇게 밀어 넣었었거든요. 뭐 잠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꽉 닫아놨으니까 누군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안 열리잖아요. 그런데도 문이 열린 겁니다. 샤워도 마친 상태고 몸이 정말 기분 좋게 나른해져 있어서 앞선 경우와 다른 이유로 좀 꼼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저 문 또 왜 열리지? 그러면서 간신히 한눈만 뜬 채로 문 쪽을 봤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문이 이렇게 끽 반쯤만 열렸었단 말이죠. 근데 그날은 보통 때하고는 다르게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자세를 낮춘 채였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하늘거리는 거를 내가 잘못 보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확실히 그 실루엣이 이번에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고 되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막 이렇게 기어가지고. 뭐 포복으로 왔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자세만 낮춘 채 다가오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눈앞까지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얼굴이나 몸은 검은색 실루엣으로만 보였어요. 그리고 제 눈앞까지 왔는데 또 순식간에 확 없어지더라고요. 펄떡 일어났는데 여전히 아무도 없었고요. 이제 헛것을 보다 이상한 곳까지 보네. 이런 마음에 다시 벌렁 누워서 잠들려고 하는데 작은 문 그 침대 건너편에 그 검은 실루엣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기절하듯이 깊이 잠들어 버렸고 다음날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어요. 집에선 어머니께 전화가 무려 15통이나 와 있었고 아카데미 동료들로부터도 문자가 20통 넘게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동료들은 뭐 그 일 때문이었죠. 뭐 큐시트와 촬영 콘티 등을 위한 뭐 회의할 건데 언제 할 건지 이런 거 묻는 내용, 뭐 언제 몇 시에 어디로 와라 뭐 이런 내용 등이었는데 제가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줄 알고 걱정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역시도 보통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거나 못해도 3시간 안에는 다시 회신을 하는 게 저였는데 아무 연락도 없는 게 걱정돼서 전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아카데미 동료들은 제가 코피 흘리는 걸 수차례 봤던 터라 더 걱정이 됐었나 봐요. 깊이 자느라 몰랐다. 내가 피곤하긴 했나 보다 라면서 어머니께 회신 드리고 또 문자를 준 모든 동료들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래 잠을 자서 그런지 이상할 정도로 몸이 가볍긴 했어요. 생각해보면은 헛것을 본 것일 수도 있겠죠. 평소보다 피곤했던 날들만 실루엣을 본 걸 보면요. 근데 지금도 이상한 건 마지막에 봤을 때 방문은 왜 열린 걸까요?